한때 원어민과 똑같이 말하는 그런 어떤 쉐도잉을 기반으로 한 스피킹이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살짝 느끼기에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습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요.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발음, 유창성보다는 우리 윤여정 배우님처럼 딱딱한 발음이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아가는 학습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테드라든지 영어로 된 컨텐츠에 우리가 접근이 굉장히 많아지고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내가 영어로 말해지는 스포큰 잉글리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자괴감이요. 많은 학습자들에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조금 이 리스닝 열풍이 조금 불 것도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리스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려놨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막 영어를 시작하는 혹은 그리고 리스닝이 전혀 안 되는,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생초보가 영어 리스닝을 연습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우리 리스닝 초보 입장에서요, 우리는 사실은 영어 소리를 정말 꾸준하게 고민하면서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이 영어 자체를 소리내서 읽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영어 단어를 암기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저에게 아우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왜 일주일씩이나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귀가 뻥 하고 뚫리면서 안 들릴까요? 정말 괴로워요. 저는 언제 영어 실력이 느는 거죠? 전 정말 바본가 봐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정말 이런 소리까지 하시는 학습자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럼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아직 일주일밖에 안 하셨잖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했어. 최소 한 달 하고 우리 얘기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이거는 사담인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영어를 잘할까요? 머리가 좋으면 진짜 영어를 잘할까요? 제가 이게 좀 경험을 해본 바, 오히려 머리가 조금 자기가 좋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해석을 때려 맞춰서 자의적으로 말이 되게끔, 자의적으로 말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유무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세요를 정말 우직하게 하나도 안 빼놓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마치 정말 광고 같은 실력 상승을 보여준 경우가 훨씬 많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리스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정말 초보분들에게 사실 당부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토익 시험 아시죠? 이 토익 시험에서 리스닝을 만점을 받는 학생들도요, 완벽하게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꽤 오랜 세월 체류하신 분들도요, 심지어 미드나 혹은 CNN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요 100% 소리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줄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못 듣는다고, 혹은 그 소리 하나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부터 일단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과 이어져서 리스닝 생초보가 리스닝 연습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안 들리는 단어 지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200번까지는 안 듣겠지만은 10번이고 20번이고 5기로 계속 듣기. 자,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들었는데 안 들리는 내용은요, 내가 그 단어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리스닝을 공부를 할 때 내가 딱 한 번 들었는데 안 들린다. 그러면 최대 몇 번까지만 듣냐면요, 최대 3번까지만 듣습니다. 최대 3번까지 듣고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요? 스크립트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해석하지 않고 흘려 듣거나 정확하게 해석 안 하고 넘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맘대로 해석하고 넘어가기. 반드시 스크립트 혹은 해석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해석하지 않고 흘려듣기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서 자라가지고 이걸 약간 충청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간 들리겠쥬 이러면서 이제 계속 틀어놓는 약간 그런 멋쥬 언젠가는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문장의 소리를 아무리 진짜 그 연음과 탈락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다 들었어도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죠.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은요, 독해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독해력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리스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리딩도, 스피킹도, 리스닝도 전부 다 실력이 초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자체를 선정을 할 때도 쉬운 것, 그리고 소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리스닝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토익 문제집, 이거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성우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들려주고요. 쉬운 난이도의 문제집을 사면 어때요? 내용도 쉬워요. 특히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성인을 위한 쉬운 소설책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책 추천 리스트에 보면 있는데 이 책들의 오디오북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어더블에서 이거를 들으면 이 소리의 어떤 그 소리를 아주 내가 정말 들릴 때까지 느리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도 쉽고 소리 조절도 되는 이 오디오북 두 번째로 강추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사이트 네임을 안 적어놔가지고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사이트예요. englishtalk.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실제 주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주소고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리스닝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금 비디오가 있죠. 네, 이것들이 초보자분들에게 이제 영상이랑 조금 같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초보를 위한 리스닝 자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authentic English,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쓰는 영어로 되어 있는 초보용 교재가 실제로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걸요. 입 꾹 다물고 듣기만 하기. 뭐라고요? 입 꾹 다물고 듣기만 하기. 우리가 듣기 연습을 할 때요, 실제로 내 성대를 사용해서 한 번이라도 내뱉지 않은 소리는요,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것들이 연음과 탈락이 섞여 있을 때는 더구나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혹은 성대를 정말 작게 울리는 속삭임이라도 반드시 최소 한 번, 정말 많으면 3번, 4번, 5번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이 영상에서 에코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면 쉐도잉은 약간 돌림노래처럼 그 문장이 끝나면 바로 말하고 그 다음 문장이 끝나면 또 바로 말하고 이렇게 뭔가 텀이 없는데, 이 에코잉은 한 문장 듣고 끊고 따라하고 한 문장 듣고 끊고 따라하고 이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코잉을 반드시 꼭꼭 해주시고요. 특히나 초보는요, 뭐 액센트, 발음, 연음, 탈락 정말 많지만 이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는 인토네이션이에요. 뭐라고요? 인토네이션.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 뭐라고요? 인토네이션, 높낮이.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단어로 끊어서 듣기. 단어로 끊어서 듣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최소한 한 문장 단위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 한 문장 안에서 연음, 탈락, 인토네이션, 액센트, 발음이 시리즈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 안에서 그 소리들이 부딪히면서 방금 말했던 액센트, 높낮이, 연음, 탈락 등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로 끊어 듣지 말고 무슨 단위로 들으라고요? 한 문장 단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요, 이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껴서 리스닝 연습을 하면 사실은 이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요, 리스닝 할 때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하면 좋은 거 두 가지를 말해볼게요.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싹 피해가지고 뭐 토익 지문이라든지 뭐 제가 알려드린 어떤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열심히 막 해석도 하고 소리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끝? 버려?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학습 단계 중에서 가장 쉽고 덜 고통스러우며, 이거는 정말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나의 리스닝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4단계를 피해서 공부한 거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요, 우리가
어떤 CNN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어떤 그런 진짜 실제 영어 콘텐츠들을 청취할 수 있는 초석이 생겨요. 초석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어휘력, 독해력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종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성장을 해야 들리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직청직해라는 걸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죠. 이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며 자, 그래서 잠깐만. 이 활동이 뭐냐면 바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기. 제가 이거는 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순발력 연습도 되고 두 번째 아웃풋, 스피킹 연습도 되는 일석이조의 액티비티였죠. 근데 일석이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사촌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일석이조라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제 동생이 갑자기 더블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역세권. 근데 제가 그 말을 찰떡까지 알아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블역세권이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네, 더블역세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청직해를 위해서는 한영, 영작 연습까지 하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한 영상은 여기에 올려뒀었죠. 자, 여러분, 우리 초보자들에게요, 영어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건 바로 조급함이에요. 뭐라고요? 조급함. 거의 80% 넘는 학생들이 일주일 공부하고 나면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 왜 일주일씩이나 공부했는데 영어 리스닝이 안 되죠? 왜 귀가 도대체 안 뚫리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영어 리스닝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일주일 딱 되면 이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땐 어떤 말을 떠올려 주시라고요? 한 달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한 달 해보고 얘기합시다. 사실은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과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이 웨스턴 서양 언어를 배우는 건데 한 달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미드나 넷플릭스나 어떤 영어 콘텐츠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도 안 들린다 라고 말하는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리스닝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해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